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을 대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과목인 상담이론의 5차시 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페이지 3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게시탈트 상담이론의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주요 기법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시탈트 상담의 목표 내지는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 자각입니다. 자각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구조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전경과 배경화시켜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것이 중요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상담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기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고 또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성을 각성하게끔 하는 것이 이 게시탈트 상담이론의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여기 Now and Here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또는 그러한 현실적 시간 감각을 통해서 각성과 지각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게시탈트 상담이론의 목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법입니다. 게시탈트 이론은 또 기법이 참 많기로 유명한 이론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게 될 행동주의 상담 이론과 더불어서 기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접촉을 통한 자각 또는 각성의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욕구라든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인 자각, 언어 자각, 환경 자각 또는 이러한 자각이 하는 개념이 다 포함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하기라든가, 다음 장 넘기시면 반대로 하기, 느낌에 머무르기, 이건 뭐 개념만 알아두시고 간단한 용어만 알아두셔도 뭐 상급 시험에는 깊이 나오지 않으니까 해주시고요. 특히 뭐 비너자 기법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엠퍼티 체어라 그래서 비너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오른쪽 여러분들 41페이지 가운데 보면 게시탈트 기법의 추가 기법으로서 제가 뜨거운 자리 또는 뭐 핫체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너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비너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거와 반대의 개념으로서 있는 뜨거운 의자, 뜨거운 의자 또는 뭐 비너자 기법, 뜨거운 의자 기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게시탈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다시 이제 40페이지로 가서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우리 여러분들 왜 언더독, 뭐 탑독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더독, 언더독이라고 하고, 또는 뭐 우리가 상전과 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더독, 탑독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또 뭐 상전과 하인 이런 말로 쓰는데 이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적 자기의 어떤 자아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하인은 욕구 그대로 움직이는 어떤 생물학적 욕구에 지배받는 그러한 자기 마음의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뭐 양심 같은 거죠. 이상적 자아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상전. 항상 이 상전과 하인의 어떤 갈등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를 해주는 것. 상전은 탑독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인은 언더독을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투사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 있는데, 게시탈트 이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는 바로 Now and Here, 지금 여기 기법과 각각 언어 자각이라든가 신체 자각이라고 하는 자각의 기법, 그 다음에 비너자 기법과 뜨거운 의자, 그 다음에 상전과 하인, 언더독, 탑독에 관한 기법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느낌에 머무르기 기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개별적인 부분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접촉에 있어서의 저항의 5가지 있죠. 뭐 융합이라든가 반전이라든가 내사 또는 투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더 깊이 공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게시탈트에 관한 상담의 목표라든가 기법에 관한 것까지도 마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41페이지 아랫단 제 6절에 나오는 TA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TA 이론, 우리가 보통 뭐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데 TA라고 합니다만 트랜스액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주로 어떤 의사 교류 분석입니다. 아날리시스가 분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또는 자아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그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격이라든가 대인관계 성향이라고 하는 것, 또는 대인관계의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아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 밑에 보면 의사교류 분석은 개인 상담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집단 상담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교류니까 타인과의 교류에 관한 부분을 다루니까 상호 역동적 상황을 잘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내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겪기 때문에 집단 상담에도 많이 쓰이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접근법은 대부분의 다른 상담과 달리 계약적이며 의사결정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기법은 각 개인의 초기 결정을 중요시하며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재설정을 하는 그러한 상담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알아두시고 이 내용을 다 이해하려면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차례대로 공부하시게 되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2페이지 가겠습니다. 주요 개념에 있어서 인간관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여러 상담 이론을 설명하면서 인간관에 대해서 각각의 이론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T의 이론도 참 재미있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T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그 출발점은 이 에릭 번이라는 분이 T의 이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에릭 번이라는 분이 사실은 출발점은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성격의 구조라든가 또 성격 형성에 관해서는 만큼은 좀 더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 이유는 바로 인간관에서 프로이트와는 좀 다른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의 출발점은 같지만 인간관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릭 번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 T의 이론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어떻게 보느냐, 아마 에릭 번의 이 한마디가 다 설명할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남자는 왕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공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죠.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능력 또는 탁월성 또는 자아실현 경향성,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존재,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관이 뭐죠?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입장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 상태에 보게 되면 이 T의 이론에서 이 에릭 번이 말한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자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상태. 이 에릭 번은 이 자아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페어런처, 어버이 자아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덜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성인자, 균형 잡힌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일드, 어린아이 자아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어버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리티컬 페어런처, 아주 비판적이면서 아버지 자아 같은 거예요. 비판적 자아라고 해서 크리티컬 페어런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품어주고 이렇게 양보하고 양육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너스 페어런처가 해서 양육적 부모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트는 그냥 한 가지 가고요. 그 다음 이 차일드, 어린아이 자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프리 차일드, 그야말로 자기 욕심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욕구를 채워나가는 그러한 자아 상태의 사람을 FC 자아 상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LF,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답티드 차일드라 그래서 적응된 아이, 아답티드 차일드가 아주 수능적인 그러한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은 FC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LF는 리틀 페어런트라 가지고 어린 교수자라 그럽니다. 어린 교수자,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애어른 이런 거 있죠. 애어른 막 이렇게 나이답지 않게 아주 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어른스러운 뭐 이런 자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교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동적인 측면에서 어른스러운 그러한 자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덜트는 일단은 중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그러한 자아 상태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아덜트 에고, 그 성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자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PAC지만 또 세분화시키면 크리티컬, 그 다음에 널스, 그 다음에 아덜트, 프리차일드, 리틀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아답티드 차일드에서 총 몇 가지예요?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각각에 대한 성격은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와르르 넘어가서 43페이지 아랫단에 보게 되면 명령과 초기 결정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왜 사람마다 이렇게 6가지의 이러한 자아 상태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에릭 번이 말하기를 그것은 명령 또는 초기의 결정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프로이트적이죠. 아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어떤 뭐라 할까요? 간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독특한 환경 속에 있다 보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만의 독특한 자아 상태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그래도 나오지만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뭐 애들에게 뭐 하지 마라, 예비야, 떼치, 네 거 아니야, 남의 거 탐내면 안 돼, 손대지 마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위축되게 되면 어답티드 차일드, 어떤 순응하는 위축된 자아가 될 수도 있지만 부모가 또 뭐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이렇게 막 해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LF가 돼야 되겠지만 또 너무 부모가 또 오냐오냐 하게 되면 뭐죠? 우리가 왜 보통 뭐 응석바지 막내 같은 그런 아이들은 FC, 자기 욕심만 내고 자기 것만 챙겨버리고 남의 어떤 그런 이타적인 생각을 못하고 남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욕구만 충족시키는 그래서 FC로서도 자아 상태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 결정들이나 명령들이 이러한 자아 상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시게 되면 스트로크, 애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에릭 번 이론 중에 또 재미있는 용어가 바로 이 용어들인데요. 우리가 프로이트도 자기만의 어떤 용어를 많이 만들어낸 그러한 학자이듯이 이 에릭 번 역시도 자기만의 이론을 좀 더 독특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론에 부합되는 용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스트로크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라켓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라켓. 그 다음에 또 게임이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인정자극 이런 거예요. 인정자극이라든가 또는 애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또 이쁜 말을 했을 때 이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 대견하다, 아이고 잘했네 하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스트로크 등을 쓸어주면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대견하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가시게 되면 친구들이 정말 잘했다, 야 역시 너는 할 줄 알았어, 역시 너는 열심히 공부하더니 됐구나, 역시 너는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넌 인정해주는 이런 거죠. 우리는 모든 게 이쁜 말, 이쁜 행동, 좋은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어떤 인정 자극,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에릭 번은 이 인정 자극, 이 애무라고 하는 것, 애무살이 조금 이상하고 인정자극이라고 합시다. 이 인정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행동을 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동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라켓은 뭐냐면 자, 우리 이 이론은 지금 교류 분석 이론입니다. 교류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교류를 하고 나면 뭐 말을 섞고 주고받고 의사교환을 하고 나면 항상 즐거운 결과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마음만 드는 건 아니죠. 또 항상 나쁜 생각만 드는 것도 아니에요. 늘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라켓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교류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만성적 부정감정이에요. 만성적 부정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만성적이라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다 보면 늘 양보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런 어떤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교류할 때는 잘 모르지만 교류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 그걸 한번 되새겨보면 내가 또 이번에 또 왜 그 실수했지, 왜 또 내가 내 욕심을 못 부렸지, 또 왜 내가 양보했을까, 막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한다거나 실책을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나 이제 그 사람하고 다시는 뭐 안 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괜히 그 사람하고 했다고 하면 항상 기분 나빠지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교류에서 늘 느끼게 되는 만성적 부정적 감정, 좋지 않는 감정을 우리가 라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있어요. 에릭 번은 그럽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게임하고 산다. 게임은 나중에 우리가 뭐 교류 분석 이론에서 배우겠지만 암시적 교류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암시적 교류. 그러니까 이 암시적 교류는 뭐냐면 자기의 속에 있는 말과 겉에 드러나는 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속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스트로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말을 바꿔서 교원영색이라고 그러나요? 말을 바꿔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암시적 교류란 말은 뭐냐면 속에 있는 뜻과 겉에 있는 뜻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표리부동입니다. 표리부동. 그러니까 겉과 속이 부동, 같지 않아서 그러한 것을 하면서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뭐 진실만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그냥 거달기식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 머리 어때? 뭐 내 옷 어때? 그러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괜찮네,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게 나가 편한 거거든요. 괜히 뭐 옷을 타박을 한다거나 머리 모양 이상하다고 타박하면 그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속에 없는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게임한다. 이렇게 에릭 번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라켓, 불쾌하고 쓰린 만성적 감정에 대한 설명해 드렸고요. 또 하나, 44페이지 아랫단에 보게 되면 인생 극본, 생활의 욕구 또는 시나리오라고도 합니다. 시나리오. 이게 뭐냐면 왜 사람들마다 그러한 자아 상태를 가지게 되느냐에 대해서 에릭 번이 말하기를 바로 4가지의 그 사람만의 어떤 생활 패턴, 생활 극본, 인생 극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I a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옳지 않고 너는 옳다 라고 해서 자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헌신 모드입니다. 그냥 자기 걸 다 줘버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등 패턴입니다. 나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아. 둘 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햄릿 스타일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I am okay,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 라고 해서 아주 공격적이면서 고집을 피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양심도 없죠. 내만 옳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진리고 내게 따르도록 하고 남들을 이렇게 누르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원만 패턴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상담의 목표가 되는 그런 인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am okay, 나도 옳고 니도 옳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고 아주 건강한 그러한 자아 상태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바로 원만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4가지의 이 생활 극본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로 가서 상담의 목표에 보게 되면 크게 3가지입니다. 각성, 자기 자신의 양식으로 보고 듣고 접촉하고 맛보고 평가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각성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감정을 선택도 하고 또 표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강박관념, 꼭 그래야 돼 저래야 돼, 어릴 때의 어떤 그런 초기 결정이나 명령에 함몰되어 있거나 자기만의 자아 상태에 빠져서 어떤 효율적인 의사교류를 못하는 그 자신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스스로 자기의 또 속에 있는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친밀성입니다. 순수한 직관적 지각을 지니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 살고 있는 오염되지 않는 아동자아로부터 자유롭고 끊임없이 숨김없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어떠한 그러한 관계성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성인 자아 행태에 있어서의 남들과 교류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가운데 4번에 이 이론의 적용은 하나의 절차적인 부분인데 총 6개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상담은 계약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개념을 설명할 때.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내담자와 상담자가 충분히 계약적 차원에서 얘기가 되면 구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은 너의 자아 상태가 PAC 중에 어디 있느냐, 어른 자아냐, 성인 자아냐, 아동 자아냐. 그래서 또 교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교류 분석은 뭐냐면 그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태의 교류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 좀 보면 밑으로 보면 상호 보완적 교류라고 해서 45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에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러니까 아주 동등하고 뭐 손해볼 것도 없는 그런 거죠. 라켓이 남는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한 교류를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교차적 교류라고 해서 서로 말이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맞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도 듣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 일치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헤어져서 보면 서로가 전혀 다른 얘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차적 교류가 많은 사회는 서로가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암시적 교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암시적 교류는 뭐냐면 아까 얘기처럼 극과 속이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좀 불충실한,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교류를 분석해 보니까 상호 보완적이냐, 교차적이냐, 암시적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게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게임 분석 아까 얘기처럼 물론 암시적 교류 있냐 아니냐 보겠지만 라켓이 쌓이는지 또는 스트로크가 쌓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내는 것이고요. 46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이제 극본 분석이라고 해서 아까 I am okay, not okay, you are okay, 뭐 you are not okay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햄릿 유형이나 나이팅게일 유형, 원만 패턴, 도널드 덕 유형 뭐 이렇게 네 가지를 분석해내는 거고요. 자,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그 재결정이라고 해서 초기에 내려졌던 여러 가지 결정들을 다시 이제 한번 리마인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롭고 건설적인 건강한 어떠한 자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재결정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가게 되면서 상담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담의 기법은 여러 가지 또 독자적인 어떤 기법보다는 뭐 게시탈트든 또 다른 어떤 상담 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기법들을 가져와서 씁니다. 그래서 엠퍼티 체어, 우리가 비너자 기법, 우리 게시탈트에서 배웠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롤플레잉이라고 해서 역할 연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가족 모델링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극삼각형, 그러니까 이 TA 이론에서 좀 독특한 상담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극삼각형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드라마 기법이에요. 이 극이라는 것은 양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 있죠. 드라마 보통 뭐 연속극 이런 거 할 때 가족 극장 할 때 극장이 있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나의 삼각형,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뭐 피해자고 이 사람은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구원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공격을 하고 한 사람은 여기서 희생을 하게죠. 빅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 희생이 당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해주는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A, B, C 세 사람의 역할을 막 바꿔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관계성을 회복하는 이러한 기법을 갖다가 극삼각형 기법 또는 드라마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48페이지 위에 나오는 가족 모델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과학주의 상담이론을 설명할게요. 자, 행동과학주의 상담이론, 뭐 이게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 끝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진도를 나가볼게요. 행동주의 또는 행동과학주의라고 그럽니다. 행동과학주의,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을 꼭 넣기를 참 좋아해요. 이 행동주의 상담 이론가들은 자기들의 이론 제목에다가 이 과학이라는 용어를 넣어주기를 꼭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 상담 이론은 이렇게 뭐 추상적이거나 확인 안 된 그런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객관적이며 측정 가능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임상적 결과물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상당히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과학적으로 인식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과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서론에다 좀 살펴놨고요. 그래서 그 단락의 서론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고, 우리가 또 행동주의 이론을 또 학습 이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주의 이론에 있어서 행동의 원인은 모두 다 뭐예요? 학습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행동도 학습을 잘하면 좋은 행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고 체계적인 관찰, 철저한 통제, 자료의 계량화, 수량화 또는 결과의 반복이라고 하는 과학적 방법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이론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주요한 개념으로서 특히 이제 인간관이죠. 자, 우리가 앞부분에 뭐 게슈탈트든 TA든 프로이트든 인간관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설명했는데 역시 이 행동주의 상담 이론도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관이 초기에 가졌던 인간관과 나중에 지금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인지적 접근에 있어서 행동주의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은 좀 다른데요. 초기는 그 48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호스폴드라고 하는 분이 정리한 인간관이 49페이지 상단에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인간은 not good, not bad. 인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인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백지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유기체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래서 반응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학습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또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습관으로 구성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행동주의 이론의 핵심이죠. 인간의 행동이란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학습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하지? 아름다운 학습, 아름다운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행동, 아름다운 모델링을 받기 때문에 저런 아름다운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인간의 행동은 생활 환경이 제공하는 강화의 형태와 그 빈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강화라고 하는 것만 있습니다. 엠포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오 잘한다라고 해서 뭐 칭찬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뭔가의 결과물을 줍니다. 그러면 더더욱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성적이 좋으면 뭐 부모님이 아이에게 뭐 좋은 선물 하나 해준다든가 컴퓨터 게임 좀 더 하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다 열심히 올바른 행동, 열심히 공부하는 행동을 하겠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한 인간관이 70년대 이후에 이 반두라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 캐나다 출신의 정신과 의사로서 미국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그 유명한 인지적 접근을 행동주의에 가져온 그런 학자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인간관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간관으로 인지적 접근을 설명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존재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인간의 행동은 부분적으로나마 환경을 창조할 수 있고 환경도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에는 인간은 좀 수동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존재로서만 얘기했지만 반도라는 그게 아니라 인간도 거꾸로 환경에 오히려 좀 미약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간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의 연장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 나와보면 인간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력 이런 것도 있다고 보는 거죠. 상당히 좀 진일보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인간은 자기를 지도할 수도 있다. 자기 지도, 자기 모니터링, 자기 관리가 가능한 존재로서 인간을 좀 더 격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반가로 2번에 보면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과정이 지켜져야 이 행동주의 전반적인 이론이 다 긍정적인 반응,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신경정적인 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본다. 즉 비정상적 행동과 정상적 행동은 똑같은 학습 원리에서 학습되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밑에 쭉 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주의 앞부분에 대한 부분 좀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50페이지에 들어가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이론들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행동주의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 50페이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